안녕하세요, 가치화입니다. 3월 9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렇게 썩 재미있던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장 흐름도 좋지 않았었고 별다른 특징 있는 종목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재료라든지 주목해볼 이슈 그런 것도 조금은 부재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0.5% 하락으로 마무리했고, 그리고 코스닥도 0.58%. 그래도 코스닥은 장중에 낙폭을 많이 만회했어요. 한때는 800포인트 근처까지도 지수가 수직 낙하를 했었다면 1% 정도 또 만회를 했었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먼저 코스피는 오늘 반도체 쪽도 좋지 못했었고, 특히 2차원지 쪽, 이쪽은 그동안 좋은 흐름이 나와서인지 눌러줄 때도 조금은 강하게 눌러주는 것 같고, 반대로 제약 바이오주라든지 자동차 쪽, 이쪽은 나름대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그동안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첨보는 8%의 급락이 나왔네요. 그리고 폐배터리 쪽, 이쪽도 코스모 화학을 중심으로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이 1조 원가량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상당히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도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기관은 거의 2주 연속으로 2주 이상 되겠네요.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일 추이로 보여드리면 파란색이 외국인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동시호가에만 거의 4천억가량? 그 정도의 순간적으로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옵션 만기일의 외국인의 포지션을 볼 때 그게 다음 달에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조금은 참조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3월 한 달 동안의 흐름도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던 만큼 내일은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코스닥은 동시효과에 큰 변동성은 없었네요. 다만 기관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면서 지수가 동시효과에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이 무려 2천억가량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과거 한 달 동안 비교해봐도 오늘이 가장 많은 순매도이고, 또 순매수했던 사례를 보더라도 2천억 이상 순매수했던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우려감을 나타낼 수 있는 수급이고, 그리고 오늘 3% 가까이 하락이 나왔었던 삼성 SDI,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지만 매수했던 규모에 비해서는 매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반면에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었던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은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필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내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던 만큼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조심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구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현대차는 오늘 미미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같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이노베이션, 삼성엔지니어링, LG화학, 이 세 종목을 제외하고 밑에 있는 종목들은 많은 매수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기관을 보면 기관은 삼성전자, 포스코케미칼, 셀트리온,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는 모처럼 미국 증시가 그래도 이틀간의 하락세가 안정화되었던 것 같아요. 나스닥이 0.4% 상승이 나왔었고, S&P 500은 0.14%, 다우지수는 0.18%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밑에 꼬리를 달고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타 지수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왔어요. 일단 나스닥을 보면 며칠 전에 파월이 긴축에 대한 발언이 있었고, 또 미국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까지 한 차례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상 댓글을 보더라도 다시 한번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추세를 보더라도
제가 검은색으로 추세선을 그었는데 결코 올해는 하락 장세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선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는 며칠간의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시장이 힘을 받고 3월에는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길게 본다면 지금 3달 정도 저점에서 머물렀던 시간도 길었던 만큼 긴축 이슈가 작년에 많이 괴롭혔다고 하지만 이게 올해는 또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짐으로써 다르게 또 작용이 될 수 있으니까 올해의 추세를 보면서 시장이 여전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한번 지켜보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일본 니케이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0.5%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이나 국내 증시보다도 3월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대만은 보합이고 중국은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아 증시는 크게 밀리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코스피는 2월달에 박스권 내에서 크게 추세를 이탈한다던가 아직 그런 변화는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별다른 박스권 없이 올해 계속 내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올해만 보더라도 저점에서 고점까지 23%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RSI 지수를 보더라도 과열권 구간을 계속 맞닿으면서 별다른 조정 없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아무리 조금의 시장의 개선이 되었다고 해도 2월부터 한 달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이 과열 지표를 보더라도 다소 조심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것이 코스닥 전체 업종의 상승이 아닌 2차전지 내에서도 폐배터리 그리고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쪽이 시장을 주도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차전지라든지 또 2차전지 내에서도 폐배터리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이 종목을 제외했을 때는 코스닥도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 흐름에서는 그동안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었던 폐배터리나 에코프로 쪽에서 또 주가에 큰 하락이 나오는 만큼 그게 시장의 큰 약세로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폐배터리나 에코프로 그룹주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추세가 조금은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코스닥도 생각보다 많이 빠질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하면 폐배터리하고 에코프로도 언젠가는 고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가늠해 본다면 특히 코스닥 지수의 흐름은 이 두 개 업종을 잘 관찰해야 되고 이 두 개 업종이 꺾였을 때는 전체적으로 코스닥 내에 있는 종목들이 약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조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몇 가지 재료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새벽에 민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고용시장은 여전히 건재했었고 계속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미스매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온다 하고 또 빅테크 기업들은 감원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시장이 이렇게 탄탄할 수가 있나? 라는 궁금증도 생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파월의 빅스텝 발언, 그 충격파가 이제 마무리되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대차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 현대차에서 이번에 코스닥 상장사에 있는 로봇 감속기 기업의 지분 투자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속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대표적으로 한 종목을 꼽아본다면 바로 SPG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종목은 23.5%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일단 SPG는 로봇용 감속기 분야에서 선두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그 때문에 현대차에서 지금 로봇 감속기 기업의 지분 투자 이슈가 나옴으로써 주가의 큰 상승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G 기업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자, 최근에 로봇과 관련해서 확실히 올해는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10% 이상 확보했고 그 때문에 2배 이상 상승이 나왔었죠. 또 두산 측에서는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두산 로보틱스라고 해서 로봇과 관련된 기업을 상장 예정이고 또 LG전자에서는 LG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로보스타 이 기업도 주가 흐름이 상당하거든요. 따라서 현대차에서 아직 팩트 발표는 없었지만 감속기 기업을 인수하게 된다면 SPG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현재 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는 조금 더 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또 제가 이거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적어도 코스피와 코스닥, 그게 시장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기준을 상회하는 업종에 대해서 업종을 선별하고 그 안에서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평균 이하가 되는 종목들은 굳이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없고, 또 매수를 한다고 한들 더 주가가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한두 달 내로 약간의 스윙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세워볼 수 있는데 참조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최근에 정말 강했던 종목 중에 에코프로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여기서 먼저 코스닥을 추가해서 직접적으로 차트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좌측 상단에 보면 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전환이란 뜻인데 이걸 눌러주면 추세라고 바뀌게 돼요. 여기에서 업종을 클릭하고 에코프로가 코스닥이죠. 코스닥을 클릭하면 이렇게 두 개의 화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밑에 이평선을 다 지우고 또 봉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종가선 차트 있죠. 이걸 클릭하면 봉의 차트가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두께를 2포인트로 하고 색상을 빨간색 그대로 해볼게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코스닥의 변화를 종가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에코프로하고 비교를 해보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차트로 나타내고 또 마무리 작업으로 여기 추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전환으로 바뀌고 또 에코프로를 클릭해주세요. 안 그러면 코스닥이 계속 바뀌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근데 주목할 점이 있다면 이거는 고점에서 저점까지 그 차트의 변화를 한 화면에 가득 채워서 나타낸 것이거든요.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그래서 단순하게 두 개를 퍼센테이지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보다 개별 지수의 움직임이 훨씬 역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자, 단순히 이 정도만 나타냈을 때는 에코프로는 16%가 되고 또 코스닥은 비슷한 길이죠. 3%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비교하는 것은 오류가 있고요. 여기서는 각도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화면을 확장시켜서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 각도를 한번 체크해보면 지금 에코프로는 10% 가까이 나오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것도 각도를 보면 8.7%, 에코프로가 시장보다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2월부터 비교를 해본다면 더 아마 극적인 흐름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 어떤 업종이 지금 시장보다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업종을 공략해 볼 수가 있는지 약간의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그래도 옵션 만길이었는데 오늘까지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내일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모두 즐거운 저녁 되시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